마약과 물뽕 의혹까지 제기된 경찰이 오늘 황하나 씨를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압수된 필로폰 양만 약 223kg, 무려 700만 명, 서울 인구의 70%가 투약 가능한 양. 마약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히든 환자까지 검거 안 되고 음성적으로 있는 사람까지 하면은 글쎄 저는 수십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체 왜 마약의 늪에서 또다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커버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마약 오염국, 위험한 마약 사전. 특권층이나 유명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태 때문에 그 유명인 또는 연예인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넓고 깊게 퍼진 마약. 일반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청소년, 연구원도 있고요. 가정주부들도 사실은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마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수 범죄입니다. 번거되지 않은 사건들을 통칭해서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나는 통계보다 한 몇십 배는 더 많다라고 봐서 20-30만 명 정도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종시 인구와 맞먹는 결코 적지 않은 수. 인구 10만 명당 20건 이하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유흥을 즐기다가 뭐 이런 신기한 게 있다더라 한 번쯤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경위입니다. 클럽 안에서 많이 유통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GHB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 GHB. 클럽에서 흔하게 유통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위험한 마약. GHB의 약물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특이성이 있는 그런 마약이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피해에 노출됐는지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는. 그 맛은 조금 짠맛이 나고요. 술이나 주스에 타면은 모르고 마셨을 때는 분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강간약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키트도 개발이 돼 있고. 근데 부모들이 이제 갈 때도 항상 자기 잔을 갖고 가서 뭐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물뽕이 아닌 바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압수된 마약류가 426kg입니다. 이 중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 223kg 되고요. 223kg이라면은 743만 명 정도가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없는 하얀 가루로 중추신경을 자극,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필로폰. 필로폰 하는 사람들이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잠깐 한 것 같은데 보면은 깨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맞은 순간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심장 뛰고 막 머리가 확 열리는데 시야가 터지고. 그들은 왜 마약에 중독된 것일까? 마약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바로 뇌. 마약 중독의 비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의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마약류는 이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켜요. 마약 중독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화가가 마약 투약 후 그린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도파민은 점점점 파괴가 돼요. 그럼 500개 썼으면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괴가 되니까 다음에 하면 40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을 좀 늘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왜 하느냐? 강력하게 500개, 600개 나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의 강렬한 자극은 뇌 속 기억 장치인 해마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란 것은 평생 가요. 안 없어집니다. 약의 맛을 한번 느꼈다. 그러면 이미 초기 중독이에요. 무엇보다 마약 중독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총알 택시를 운전해온 기사 등 7명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도로 위를 달린 택시 운전기사부터 필로폰 상습 투약자가 아이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사건까지 위험한 질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시야가 확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근데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을 즐기게 되니까 사고 나기 쉽죠. 이런 마약 범죄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일까? 마약 전담 경찰관이 144명이 있고요. 17개 경찰서에서 25개 경찰서로 정원을 했거든요. 하지만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약 36%. 그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마약에 대해서는 공급 사범이 있고 단순 사용 사범이 있습니다. 공급 사범은 그만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약 사범들 사용시켜야 돼, 중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도 사용시키는 것은 일부 공급 사범들, 엄할 때 하는 것이지 단순 투약 사범들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순 사용자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자들을 현저히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제조, 유통, 매매 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처벌은 낮지 않아요. 굉장히 형량이 적지 않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약이 중독이 돼서 그런 쪽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검거나 단속 위주로 수십 년이 흘러왔었어요. 미국이나 호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법원이 있어가지고 감독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약물법원은 기존과 같은 재판 과정에 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약 중독 여부를 판명합니다. 약물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약 중독과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연계된 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중독자들은 다 치료를 보내는 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약 오염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그러나 처벌과 치료 사이 그 균형점을 찾는다면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 다음 주. 제가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의미, 살아가는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죠. 지금은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다. 한마디로 재앙이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끔찍하죠.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예,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 일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비하신 나왔습니다.